이번에 iOS 7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사파리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파리에서 변한 거랑 그리고 사파리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파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거는 이제 풀스크린 모드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하단에 있는 메뉴바와 위에 있는 주소 표시줄 때문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위로 스크롤하면 자동으로 주소 표시줄이 줄어들고 하단에 메뉴바가 사라지게 됐고, 다시 위로 올리거나 최상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스치듯이 위로 올리면 메뉴바랑 주소 표시줄이 다시 튀어나오게, 중간에서도 가장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메뉴가 필요하면 위에를 이렇게 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하면은 다시 메뉴바가 나오고요. 기존에는 제일 위로 갈 때 위에를 누르면은 제일 위로 갔는데, 이제는 위로 누르면 메뉴가 먼저 나오고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제일 위쪽으로 스크롤 되는 식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특징적인 건 앞뒤로 가는 버튼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스처로 뒤로 하고 앞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크롬에서는 이런 제스처로 탭 이동을 하는데, 사실 탭 이동보다는 페이지를 앞으로 뒤로 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스처로 페이지 앞뒤로 갈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나,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뉴가 나왔을 때 메뉴 여전히 화살표로도 이동할 수 있고, 누르고 있으면 뒤로 갈 수 있는 페이지 선택할 수 있고, 누르면 앞으로 갈 수 있는 페이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여전하죠. 이건 전에부터 있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뀐 거는 역시 탭이죠. 탭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다른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파리는 그 기존에 한 단계씩 한 페이지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평면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탭을 생성할 수 있고, 탭을 삭제하는 건 그냥 왼쪽으로 밀면 탭을 삭제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X표를 눌러서 탭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가 있죠. 전에는 다른 어플에서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스와이프 하면은 삭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왼쪽이 무조건 삭제고 오른쪽은 아무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삭제는 전부 다 왼쪽으로 바뀌었죠. 다른 메모장에서도 목록에서 삭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이거는 방문 기록이나 그런 걸 남기지 않는 브라우징인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때는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쓴다면 이걸 쓰면 이제 방문 기록이랑 주소 같은 게 전혀 기억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죠. 탭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뀐 거는 이미지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미지 저장하는 건 원래 있던 기능이고, 여기서 문자를 누르고 있으면 이건 지금 문자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문자를 눌렀을 때 정의라는 메뉴가 새로 나오는데, 전에 이제 아이북에서 사전 기능이 있던 거를 이제 사파리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아이폰 내에 있는 기본 어플이나 다른 어플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바뀌면서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 관리로 들어가서 본인이 사용할 사전을 직접 다운받고 나면 이제 뜻이 이렇게 나오고요. 웹 검색도 바로 할 수가 있고, 이건 사파리뿐만이 아니고 아이폰 내에 있는 사전을 사파리 메모장, 아이북스 여러 군데서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어플이 없어도 상당히 편한 기능이 됐죠.
뭐 영어 공부한다거나 할 때 뭐 별도의 사전 어플 찾아서 그거에서 다시 검색하고 할 필요 없이 어디서든 단어를 누르고 여기 시스템 메뉴에 있기 때문에 정의를 누르면 바로 사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사파리 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편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파리 하단에 있는 보내기 메뉴는 이전하고 같죠. 책갈피, 읽기 목록, 추가하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이전하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갈피에서 책갈피도 이전하고 같죠. 책갈피 같은 경우는 그 PC에 있는 뭐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를 하면은 PC에 있는 뭐 사파리나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책갈피랑 동기화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파리랑 동기화했을 때는 읽기 목록 나중에 읽기로 뭐 이 페이지를 나중에 읽겠다 할 때는 보내기에서 읽기 목록에 추가를 해 놓으면 책갈피에서 읽기 목록에서 나중에 볼 것들을 따로 볼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아이클라우드로 PC에 있는 사파리랑 동기화를 하면은 그 PC에 있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읽기 목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공유된 링크는 뭐 트위터 계정을 아이폰에 설정해 두면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뭐 뉴스피드들을 여기다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역시 가장 편하게 바뀐 건 탭이 가장 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스처로 앞페이지, 뒷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웹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탐색을 하다 보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일이 많거든요. 만약에 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뉴스를 보고 나서 다시 목록으로 가려면 항상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갈 일이 제일 많죠. 근데 전에는 이 화살표를 눌렀어야 되는데,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있어가지고 상단을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제스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다시 그 뉴스를 보려면 다시 앞으로 뒤로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크롬에 있는 탭 전환보다는 페이지 앞뒤로 가는 게 훨씬 유용하지 않나. 요거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iOS 7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아이폰 5는 모르겠지만 지금 4S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약간 느려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 4나 아이폰 4S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번에 iOS 7에서 끌만한 기능들을 뭐 한 두 가지 정도 보자면, 첫 번째는 이건 아이폰 5도 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자동 다운로드가 있고 그 설치된 어플들 업데이트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인가 한두 번 정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다른 뭐 어떤 유휴 시간에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플을 실행하고 있을 때도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 아이폰을 켜갖고 바로 무슨 작업을 하려는데 그때 이제 업데이트가 있다고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게 업데이트가 한번 딱 걸리고 나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동안에 뭔가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요거 좀 꺼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일반으로 가서 손시현 사용에 가시면 밑에 쪽에 보면 이제 동작 줄이기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콘 및 알림의 시차 효과를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작을 감소한다는 건데, 애니메이션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요거를 껐을 때는 이제 배경화면에서 뭐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배경화면도 움직이고 이 아이콘들도 좌우로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는 거죠. 덜 움직이게 하거나 아예 그냥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움직이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줄이면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낮은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두 가지 정도는
꺼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기능이 아니고 해서 두 가지 정도만 끄면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아이폰 4S인데도 이번에 iOS 7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크래시 오브 클랜이나 헤이데이 같은 거를 실행해 보면 좀 느려졌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뭐 그건 게임이 최적화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iOS 7 대응 버전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iOS 7 자체에서 뭔가 리소스를 더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약간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은 느낌이죠, 아직까지는. 아이폰 5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이폰 4S 밑으로는 iOS 7이 그렇게 쾌적하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